네, 카툰 컬리지 생물학 신완전정법 제5장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 주기, 체세포 분열, 그리고 감수 분열, 그리고 감수 분열과 수정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자손에게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포 분열, 생물체의 끝없는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재생산한다는 거죠. 재생산. 그래서 reproduction. 우리가 다시 한다는 거죠. 생산을 다시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딸 세포, 도터셀로 분열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 저도 이걸 왜 아들 세포라고 안 하고 딸 세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딸 세포예요.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죠.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염색체 개수는 엄마 세포와 똑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하기 전에 염색체 개수를 2배로 불려야 되죠. 그죠? 2배로 더블로 튕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은 우리처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NA 구조물, 즉 염색체가 2배로 복제되어 두 개의 딸 세포에게 동일하게 염색체를 나누어 가지는 체세포 분열과 세포 분열은 이렇게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뭐예요? 정자와 난자죠? 정자와 난자. 얘네들은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수정란을 형성해서 여기서 이제 태아 발생이 진행되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은 염색체를 절반만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절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를 줄이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감수 분열, 영어로는 메이오시스라고 하죠. 체세포 분열은 마이토시스고 이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의 경우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모양 많이 봤죠? 나는 DNA로 이루어진 유전자를 잔뜩 가지고 있는 염색체, 크로모솜이야. 물감에 의해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름이 염색체지. 앞에 크로모 이런 뜻이 붙으면 이것도 역시 색깔 나타내는 뜻이죠. 색깔을 나타낼 때 앞에 크로모 그런 어원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물감에 의해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름이 염색체다. 그런데 세포 분열 시 생겨나는 딸 세포들에게, 두 개의 세포들에게 염색체를 나누기 위해서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 하나하나가 염색 분체예요. 영어로는 크로마티드, 언니, 동생, 뭐 둘이 똑같지만 쌍둥이지만 하나는 언니, 하나 동생, 두 개가 시스터예요. 시스터 크로마티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염색체는 오직 세포 분열 때만 관찰이 되어요. 평소에는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DNA가 막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건 이건 지금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에러 때문에 그래요. 풀어져 있다가 얘가 염색 세포 분열하기 직전에 얘네들이 땅땅하게 뭉치면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풀어져 있다가 그때는 염색질이라고 하죠.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세포 주기를 볼게요. 세포 주기. 세포 주기는 분열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열하지 않는 기간을 우선 간기, 인터페이즈라고 하고 분열하는 기를 우리가 M기, 분열, 아까 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토시스에서 M자를 따와서 M기라고 불러요. 그 체세포 분열이 M기는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국어학적으로 후기 뒤에 말기가 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기 뒤에 말기가 와요. 그래서 말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다시 세포 분열하지 않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기를 볼게요. 간기는 첫 번째 G1, 우리가 G는 갭에서 왔어요. 갭. 뭐뭐의 사이라는 거죠. 세포 분열과 세포 분열의 사이. 죄송합니다. 세포 분열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끝나자마자 세포는 G1기, 세포 성장기기에 들어가고 세포 성장이 충분히 일어났으면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딸 세포에게 DNA를 공평하게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를 2배로 불리는 시간, DNA를 복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DNA를 합성한다, 복제, 합성한다. 그래서
synthesis, S자를 따서 S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S기가 다 끝나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갭, 그래서 G2라고 불러요. 그래서 G1, S, G2, M의 순서로 세포 분열이 진행되게 된다. 세포 주기는 위에서 보듯이 G1, S, G2의 간기, 세포가 쉬면서 몸집을 불리고 DNA를 2배로 불리는 시기와 실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M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한 바퀴가 다 돌면 세포가 2개의 딸 세포로 분열하고 다시 주기가 반복되게 되죠. M은 마이토시스, S는 신테시스, G는 갭의 약자다. 그죠? S기를 볼게요. S기에서는 딸 세포에게 자신과 똑같은 양의 DNA, DNA죠. DNA 이중 나선을 그린 거예요. DNA를 복제하여 2배로 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G2와 M기 세포는 S기가 지나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G2와 M기의 세포는 G1기의 세포보다 DNA 양이 2배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DNA 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 상대적인 양을 100이라고 치면 여기 110, 120, S기의 점점 늘어나겠죠. 130, 140, 150, 160, 170. S기가 끝나면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G2기에는 200, M기에도 200. M기의 말기에서 세포가 둘로 딱 쪼개지니까 DNA 양은 2개의 딸 세포에 각각 100이 되는 거죠. 체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M기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나 같은 모양의 염색체는 G1기, S기, G2기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죠. 간기에서는 DNA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이렇게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풀린 게 아니고 풀린 게 단단하게 뭉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염색체를 생성하지 않고 풀어진 상태의 염색질. 풀어진 상태가 염색질이에요. 훨씬 더 크겠죠. 뭉쳐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염색질을 우리가 크로마틴이라고 해요. 염색체는 크로모솜. 그래서 얘네들이 뭉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간기에서는 이렇게 풀려져 있던 DNA가 M기에서는 뭉쳐서 배배 꼬여서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기세포의 특징은 핵 주변에 핵막이 존재해요. 핵막.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핵막. 그런데 이 M기가 되면, 세포 분열기가 되면 핵막이 이렇게 녹아 없어져요. 왜? 핵막을 뚫고 염색체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양쪽으로 찢어져야 되니까, 그죠? 다시 간기세포의 특징 볼게요. 핵막이 존재하고 DNA가 널널하게 풀어진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기에서 이제 M기로 들어오는 거죠. 웰컴 투 M기. M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M기는 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또 전기는 근데 이른 전기하고 늦은 전기, early, 그리고 late 이렇게 나눌 수 있나 봐요. 이른 전기부터 먼저 볼게요. 중심립 여기 있죠. 중심립. 이렇게 생긴 게 중심립이에요. 마이크로투블이라는 위세 소관이라는 그러한 세포의 소기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작은 모양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심립이 존재해요. 어쨌든 중심립이 원래 하나만 있는데 이게 2개로 분열해요. 이것도 역시 더블로 튕겨져요. 왜냐? 양쪽 끝으로 가서 여기서 방추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염색체를 양쪽으로 당겨야 하기 때문이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중심립이 2개로 분열하고 핵막의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염색사가 점점 응축해서 뚱뚱해지면서 염색체의 형태를 갖추어간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이른 전기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른 전기에서 늦은 전기. 자, 아까 중심립이 분열되었다가 하나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양쪽 끝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핵막은 거의 없어지고 염색체는 계속 응축하면서 두꺼워진다. 중심립 하나가 세포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핵막이 완전히 없어지고 가장 뚱뚱하게 응축된 염색체는 세포의 적도면에 배열된다. 중심립으로부터 방추사가 나와서, 방추사가 이렇게 나와요. 실처럼 그렸는데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블이라는 세포 골격으로 이루어진 꽤 두꺼운, 우리가 보기엔 가늘지만 세포 입장에서 꽤 두꺼운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염색체에 연결이 된다.
방추사, 스핀들이라고 하죠. 이게 중기예요. 그래서 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염색체가 가장 응축해서 가장 뚱뚱한 형태를 보이고 이 염색체들이 모두 다 이 세포의 적도면 한 가운데 존재한다. 이게 중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중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게 되죠. 후기는 이제 중앙에 모였던 이 염색체들이 이 염색 분체, 염색체가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 자매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찢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빠이빠이 해서 안녕 언니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끌림을 당하는 거죠. 끌려당하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에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끌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가운데가 제일 빨리 가게 되고 양쪽 끝은 약간 뒤처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방추사에 의해 염색 분체가 쪼개져서 각기 세포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세포 분열기의 M기의 후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후기에서 말기로 가면 이제 세포가 쪼개질 준비를 하는 거죠. 양쪽으로 나눈 염색체가 다시 응축이 풀어져서 염색질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던 핵막이 다시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게 바로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 M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영어로는 인터페이즈, 메타페이즈, 아나페이즈, 텔로페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핵이 분열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뭐가 분열해야 되냐면 이 세포 질이 분열해야 돼요. 이 핵은 이미 분열을 했죠. 말기에서. 이제 세포 질이 쪼개질 준비를 한다고 했죠. 세포 질이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세포 질 분열, 영어로는 사이토카이네시스라고 불러요. 마치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듯이 동물세포는 여기 특수한 세포 골격 단백질이 나타나서 여기를 쪼으면서 졸리면서 어떠한 표현이 맞는 거죠? 이렇게 조으면서 이걸 가늘게 이렇게 쫄려가지고 여기 딱 끊어줘요. 동물세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고요. 식물세포의 경우는 세포 막 바깥에 두터운 셀룰로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세포벽까지 생겨야지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식물세포의 분열의 경우에는 가운데 세포벽의 구성물질과 유사한 구성물질로 이루어진 세포판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면서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게 돼요. 체세포 분열이 끝나갈 때쯤 핵의 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을 수행해요. 동물세포의 경우 미세섬유라는 세포 내 골격 분자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루어진 미세섬유가 두 세포 연결 부분을 콜셋처럼 졸라서 둘로 나누고 식물세포의 경우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서 중간에 세포벽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포판이 생겨나면서 세포질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지금까지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에 대해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수 분열. 우리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개수가 체세포의 절반이야. 사람의 경우 체세포는 염색체 46개, 생식세포는 23개, 그것의 절반이지. 왜냐고? 수정을 통해서 난자와 정자 염색체를 둘이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정자 23개, 난자 23개 합쳐서 다시 수정란의 경우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감수분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 이 감수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수정란으로부터 발생해서 만들어진 성체의 세포죠. 성체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 절반은 아빠의 정자, 나머지 절반은 엄마의 난자로부터 온 거구나. 감수분열은 제1 감수분열과 제2 감수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제1 감수분열을 볼게요. 아까 체세포 분열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졌던 것처럼 제1 감수분열은 역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는데 제1 감수분열의 전기, 제1 감수분열의 중기, 제1 감수분열의 후기, 제1 감수분열의 말기이기 때문에 각각 전기 1,
중기1, 후기1, 말기2 이렇게 불러요. 감수 분열은 두 번의 세포 분열을 통해 일어나요. 그 전반전인 제1 감수 분열의 전기 1에서 응축된 염색체들은 서로 상동 염색체의 짝을 찾아서 쌍을 이루어 결합하지요.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했죠. 똑같은 염색체, 우리는 1번 염색체도 2개 있고 2번 염색체도 2개 있고 3번 염색체도 2개 있죠. 한 쌍씩 있어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상동 염색체, 쌍둥이 염색체, 쌍둥이처럼 서로 같은 염색체들은 재미있게도 전기 1에서 서로 짝을 찾아서 1번 염색체는 1번 염색체끼리, 2번 염색체는 2번 염색체끼리, 20번 염색체는 20번 염색체끼리 서로 짝을 찾아서 쌍을 이루어서 결합을 해요. 이때 상동이 염색체끼리 염색체의 일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서로 붙어가지고 이쪽 다리 끝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얘가 갖고 있던 다리 끝은 하나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서로 교환하기도 해요. 이를 교차, 크로싱 오버라고 하죠. 크로스 오버. 유전자의 다양성을 누리는 방법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환해서 서로 바꿨죠. 끝부분을. 위에 있던 애는 밑에 있던 애의 끝부분을 가져가고 밑에 있던 상동 염색체는 위에 있던 상동 염색체의 끝부분을 가져갔어요. 서로 트레이드를 한 거죠.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물물 교환. 그래서 중기 1의 경우는 역시 체세포 분열의 중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색체들이 세포의 적도면에 이렇게 분포해요. 그러다가 후기 1에 가면은 결합했던 상동 염색체 쌍이 각기 결별한다. 자, 다시 체세포 분열로 가볼게요.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후기에서 누가 결별했어요? 염색체 쌍이 결별한 게 아니라 요 염색 분체들이 서로 결별을 했죠. 체세포 분열 후기에서는. 하지만 감수 분열, 첫 번째 감수 분열, 제1 감수 분열 후기에서는 염색 분체가 결별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 쌍이 각기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에서 다시 왔죠. 그러니까 중기 1이니까 우리는 말기 1. 체세포 분열의 말기처럼 염색체 응축이 다시 풀리지 않는다. 왜? 다시 제2의 분열을 해야 되니까 제2 감수 분열. 어서 와. 두 번째 분열은 처음이지. 전기 2. 이번엔 전기 2죠. 전기 2. 그러면 마치 체세포 분열의 전기처럼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양쪽으로 다시 찢어질 준비를 하죠. 그러다 중기 2에서는 역시 모든 중기와 마찬가지로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나열하게 되고 후기 2는 이 방추 사이에서 양쪽으로 끌림을 당하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염색체의 염색 분체, 크로마티드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죠. 양쪽으로. 그리고 말기 2에서는 핵막이 다시 생기고 염색체가 풀려서 응축이 풀려서 염색질로 되고 염색체를 반만 가진 딸세포 4개로 분열한다. 이렇게 감수 분열에 의해 생성된 염색체를 반만 가진 반수체 세포들은 염색체를 반만 가진 거죠. 성숙 과정을 거쳐서 정자와 난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감수 분열과 수정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왜 유전적 다양성이 왜 필요하냐? 자, 해마가 새끼를 낳았어요. 너희들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생긴 것도 딴판이고 성격도 서로 다 다르냐? 우리가 보기에는 해마 새끼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해마 아빠가 보기에는 달라 보이나 보죠? 우리가 만들어질 때 쓰인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대립 유전자에 관해 말씀을 드릴게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다 그랬죠. 한 쌍에는 각기 엄마로부터 받은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서 라지 A, 똑같은 A 유전자인데 엄마로 받은 거는 라지 A라고 하고 대문자 A라고 하고 아빠로부터 받은 것은 뭐 소문자 A라고 할게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약간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아빠로부터 받은 대립 유전자 스몰 a가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위치가 비슷하죠? 뭐 있는 위치가 물리적인 위치가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각기 지금 복제된 거예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생긴 거는 복제, 그렇죠? 대립 유전자는
우리 완두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 황색 대 녹색, 또는 초파리의 날개 길이, 정석 날개 대 흔적 날개를 결정하는 유전자 쌍처럼 같은 형질의, 예를 들어서 같은 형질, 완두콩의 색깔 혹은 초파리의 날개 길이와 같은 형질의 서로 다른 대립되는 표현형, 황색과 녹색, 그리고 정석 날개, 흔적 날개, 서로 다른 대립되는 표현형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복제된 염색체는 각각의 염색 분체, 크로마티드에 서로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하죠. 똑같은 걸 그냥 우리 복사기 카피하듯이 복사한 거니까 라지 A를 복사하면 라지 A가 나오고 스몰 A를 복사하면 스몰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제된 염색체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염색 분체, 크로마티드에 서로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에게 유전적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유성생식을 사용하는 생명체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자식들에게 부과하는 메커니즘 3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전기원에서 교차에 의한, 크로스오버라고 그랬죠? 전기원 다시 가볼게요. 전기원. 상동염색체 2개가 나란히 누워서 엄마로부터 온 상동염색체, 아빠로부터 온 상동염색체, 물론 나란히 눕기 전에 염색체의 양은 2배로 불려져 가지고 이런 X자의 형태를 취한다고 그랬죠? 나란히 누울 때 상동염색체끼리 염색체의 일부분을 서로 교환한다. 이를 교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차.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전기원에서의 교차에 의한 전기라기보다는 중기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전기로부터도 약간 그런 게 일어나긴 하는데 전기에서 이렇게 붙기 시작하니까, 그죠? 전기와 중기 사이에 교차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이 생겨난다. 그래서 원래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 라지 A만 있었는데 라지 A와 스몰 A 둘 다 가지게 되었고, 아빠로부터 왔던 염색체는 스몰 A만 있었는데 라지 A와 스몰 A 둘 다 가지게 되었다. 전기원에서의 교차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동 염색체가 아빠로부터 받은 상동 염색체와 다양한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한쪽에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이 있겠죠. 그리고 중기원에서의 염색체 정렬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 자, 여기서는 염색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염색체 6개만 있는 가상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2개, 한 쌍, 2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한 쌍, 3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한 쌍, 이렇게 서로 적도면에 중기원에서 배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수 분열의 첫 번째 세포 분열 시에 위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쪽 세포로 갈 수도 있고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게 몽땅 아빠로부터 받은 상동의 염색체만 위쪽 세포에 갈 수도 있고 1번, 3번, 5번만 아빠의 염색체가 위로 가고 위 세포에 가고 2번, 4번, 6번은 엄마의 세포가 위로 갈 수도 있고 1, 2, 3번은 아빠 거, 4, 5, 6번은 엄마 거, 4, 5, 6번은 아빠 거, 1, 2, 3번은 엄마 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는 순전히 아래로 갈지 아래 세포로 갈지 위의 세포로 당겨질지는 순전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기원에서의 염색체 정렬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이 역시 자손에게 유전적 다양성을 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수정 과정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 어떤 난자와 수없이 많은 정자 중에서 어떤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정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자 중에서 제일 형질이 좋은, 제일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머리가 좋은 자식을 낳는 그런 정자가 배우자인 난자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순전히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을 많이 낳아도 그 자손들의 형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유전적 다양성을 일으키게 하는 메커니즘은 전기원의 교차, 감수분열의 전기원의 교차, 감수분열 중기원의 염색체 정렬, 그리고 세 번째 수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유전 형질을 가진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